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또 지나면 8월도 끝인데 오늘 또 평일 마지막 날이 밝게 되었네요. 소중한 하루 또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사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 강세장 지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 흐름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들어와서 강세장의 지속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쵸? 즉 다시 말해 그들은 개인 투자자 개미들의 돈을 빼먹으면서 지금 그들의 물량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리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란로 지금 현재 개미들은 투자하기가 너무 껄끄러운 상황,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쵸? 공부가 완전히 수반되지 않고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시장에 비전을 보지 못한다면은 코인 시장을 떠나가기 바쁜 현재 시점이라는 거, 지금까지 시장에 머물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씩 투자에 대한 내공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이란으로 비트코인 9월 이후에 역대 최고가가 도달할 것이다. 개미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그쵸? 지금 공포 탐욕지수 공포에 있는데 이제 기관의 자금으로 모두 다 받아먹은 뒤로 다시 역대 최고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만 보더라도 소매 투자자 비중은 거의 비슷해 1분기와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팩트 사항이거든요. 이 기사와 최근에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2억 달러가 넘게 순유입이 됐다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게 지금 8월 27일 기사거든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1분기와 지금 현재 그 개인 투자자 소매 투자자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미루어 본다면 소매 투자자들은 오히려 빠져나가고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바라보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현물 ETF 쪽으로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물량들을 받아먹었다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머니 투자자들, 그 장기 보유자들의 도미넌스가 80%가 넘게 올라왔다는 걸 미루어 본다면 역시나 그 스마트머니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앞으로 메가 팽창할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쏘고 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홀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항상 개미들만 당하는 것 우리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잘 아시죠? 이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투자 은행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정보통신 기업으로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역시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력한 투자 은행이자 금권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워렌 버핏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아멕스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익스체인지 역시 모두 다 이 워렌 버핏이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최근에 이 워렌 버핏이 추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매도하면서 하나 약 1.3조 원가량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또 워렌 버핏은 최근에 애플 주식을 대량 매도했었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생애 최고의 투자였다라고 하면서 고평가 시점을 노리면서 그동안 투자의 구루로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왜 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애플 주식을 매도하면서 현금을 쟁여놓고 있는지 이제 그도 슬슬 암호화폐 쪽으로 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생태계 쪽으로 새롭게 투자하기 위한 액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파트너사로서 거론되고 있었다라는 것과 워렌 버핏이 과거부터 투자한 브라질의 최대 핀테크 은행 누뱅크 역시 리플의 회원사라는 걸 미루어 본다면 리플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져가면서 직간접적으로 XRP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은 이미 스페인의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라든지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의 대형 금권이죠. 그리고 블랙록의 자금을 받아 리플에 투자한 PNC뱅크를 포함해서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거, 이는 말뿐이 아닌 직접적인 에비던스 자료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뱅가드 포럼을 보더라도 이 뱅가드 자금을 통해 블랙록의 자금을 통해서 PNC뱅크라든지 산탄데르, 그리고 아까 워렌 버핏과 함께 가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반드시 그들은 R3와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망은 스위프트 2.0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 역시나 과거부터 그들은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R3의 코다 플랫폼을 통해서 XRP를 활용한 페이먼트, 세틀먼트, 이미 스위프트 서비스, 송두리째 바뀔 준비, 과거부터 베타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융기관들이 리플사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퍼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역시나 기관 투자자들은 2027년까지 디지털 자산의 7%의 포션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점점 부동산과 주식에 있던 돈들을 암호화폐 쪽으로 더 자금의 파이를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블록윅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기관 투자자들 앞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동감이 돼 보이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역시나 일본도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스타트업 친화, 세제 개혁을 통해 웹 3.0 생태계를 추진하면서 내년에 있는 오사카 2025 엑스포 역시 NFT를 XRP 레저 생태계 위에서 발행한다라고 이미 오피셜 발표를 했었죠. 우리는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불가피라는 단어를 부동산과도 엮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쵸? 성동구, 송파구, 마포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강남구를 필두로 한 서울 메이저 부동산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또한 코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산의 토큰화 시대, RWA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 지금 많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인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식을 이제 STO라고 해서 코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 앞으로 Real World Asset이라는 RWA 시장과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하는 STO 시장이 얼마나 커지게 될지, 또한 NFT, Non-Fungible Token이라는 그 대체가 불가능한 그 코인 시장의 캐파시티가 얼마나 커질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이외에도 웹 3.0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우리 앞에 빠르게 등장하면서 재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정말로 행운아 같아요.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에이플 회원님들 중에 부동산 대가분들,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을 좀 전달드려 보자면 이제 인구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부동산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게 될지 천천히 함께 지켜보면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솔라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수수료가 급감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면서 이 솔라나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과 이 솔라나 역시 굉장히 가치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더리움의 폭발이 있은 이후에 솔라나 역시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는 시기는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언론 플레이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이더리움 지금 현재 순유출이 계속 나오고 있다더라,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 구조를 다시 한번 띄고 있더라는 식으로 흔들고 있지만 이미 기관의 채택은 끝났으며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으로 더 큰 수익률,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로 더 큰 수익률을 만끽할 수 있다는 포텐셜을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모스크바 2024에서 발행된 하나의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또 리플 네트워크 XRP가 거론이 되면서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DLT 솔루션이 역시나 언급이 되고 있네요. 러시아 역시 9월부터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완전히 개방을 하고 그들끼리 거래소 또한 출범했죠. 그와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베타 테스트와 연결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이 공식 논문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리플을 여러 번 명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불의 디지털화 그리고 혁신의 도입, 이 결제 시장에서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는 블록체인을 결합한다. 그 안에는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공식 문서에 리플의 DLT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지, 우린 이미 브릭스의 공식 문서에서 리플사의 에스크로 물량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공부해 왔었죠. 리플은 최근에 월가에서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크립토 민스 비즈니스. 이제 슬슬 모든 비즈니스에 블록체인이 결합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 이제 전철역뿐만 아니라 이 세계 무역센터에도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점점 뿌리를 확장하고 그 펀더멘탈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과 SEC의 소송, 항소 결정은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9월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2달 정도의 항소를 결정할 수 있는 쿨타임이 있다라 그랬고 지금 현재 10월 초까지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면서 또한 많은 분들이 리플에 대해 욕을 하면서 떠나가고 있겠죠. 저는 이를 언론 플레이로 좀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지지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항소할 가능성 좀 현저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연일 드리고 있죠. 이제 정치적 이슈 또한 오고 있다라는 것과 과거에 SEC가 리플사에게 요구했던 벌금의 파일을 본다면 어폐가 있다라는 것 또한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역시나 SEC가 항소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항소에 대한 SEC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리플사 아직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 수 있는 적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란으로 산타나가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리플은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높기 때문에 니들은 팔아야 돼. 항소할 수도 있다니까. 리플사 아직까지 벌금 안 냈잖아. 리플 지금까지 리또송 못 봤어?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있지만 우리는 펀더멘탈 비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폭발의 시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더리움의 폭발과 함께 병렬적으로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RLUSD의 소진이 보이면서 XRP 스캔, 즉 XRP 레저의 생태계와 이더리움 스캔, 이더 스캔을 통해서도 이 RLUSD에 대한 유출이 공식적으로 보여지면서 그들끼리의 베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중국과 홍콩 그리고 필리핀과 함께 은행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는 이런 오피셜한 자료가 나왔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우리는 언론에 쫄 게 아니라 리플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오피셜한 공식 문서들 그리고 파트너십의 연결성을 미루어 보면서 천천히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은행이 또 나오고 있죠. 중국의 5대 국유 은행 중 하나인 중국의 농업은행, 베이징 은행도 나오고 있고요.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아예 게재가 됐다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여러가지 과거부터 숨겨놨던 파트너십이 이제 슬슬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인덱스 지표 또한 활발하게 리플을 추가하고 새롭게 편입시키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중국의 농업은행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홍콩의 CBDC를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항생은행, 건설은행,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공상은행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반드시 그 국경 간 결제를 아우르는 그 가치의 인터넷 하나의 연결망은 리플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포텐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평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